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인택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국내 로봇 관련주 시리즈로 RS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리즈도 알아봤고 국내 로봇 관련주도 알아봤는데, 자, 오늘 RS 오토메이션을 이제 끝으로 당분간은 이제 로봇 섹터는 좀 다루지 않고요. 다른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 로봇 섹터를 알아보자라고 했었던 게 이때였죠. 급등한 것 같지만 늦지 않았다라고 4주 전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에 이제 로봇 주식 없으면 포모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이렇게 달았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됐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남들 상승을 가져갈 때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 뒤로 이제 미국 로봇 주식 중심으로 우리가 앞전에는 서브 로보틱스를 알아봤었고, 그리고 아브 로보틱스, 리치테크 로보틱스, 그리고 노티커스 로보틱스를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로봇을 알아보고, 미국 관련주들은 이제 매듭을 졌고요. 그 다음에 국내 로봇 관련주로 넘어와서 하이젠 R&M 로보티즈, 최근에 로봇 대장주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이 두 종목을 시작으로 웨어러블 로봇 엔젤 로보틱스, 그리고 감속기 관련주로 엮이는 SPG 이렌시스 SBB테크, 해성 에어로보틱스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 비로소 알아보는 게 이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근데 기존에 제가 뭐 이 로봇 주식 없으면 포모 온다라고 4주 전에도 올리긴 했는데, 로봇 종목은요 사실 3개월 전에도 제가 한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보시면 언제였죠? 네, 이때죠. 보시면 3개월 전에 제가 이 영상을 좀 공유를 드렸는데, 로봇 관련주 이제 봐야 할 때 아닌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던 게 3개월 전입니다. 자, 그리고 그때 소개를 했던 해시태그를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로 다뤘던 종목이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3개월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내가 휴머노이드 대장주다, 삼성전자 추가 지분 인수는 언제일까라고 공개를 해드렸는데, 올해 초에 삼성전자가 바로 추가 지분 인수를 했죠. 그래서 이때 영상을 보시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때만 해도 12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41만 원이 돼 있죠. 이게 저희가 예전에 옷장사의 보물지도에서 소개했을 때가 2만 5천 원대였습니다. 2만 5천 원이 12만 원이 된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3개월 전에 소개해드렸을 때만 해도 12만 원대였어요. 이때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기준으로만 봐도요 3배 넘는 상승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시작으로 클로봇도 한번 알아봤었죠. 공부해보니 매력적이었다. 3개월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상장 직후에 이 가격이 만 원이었어요. 만 원에서 9천 원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뒤에 종목이 빠졌습니다. 4, 5천 원대까지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제 기준으로 클로봇이 19,000원이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추천하고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게 무조건 오른다, 자, 이런 관점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산업을 분석하면서 앞으로 좀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라고 공부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의 수익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RS 오토메이션을 로봇 관련주 마지막 종목으로 좀 공부를 하고요. 다음에는 우리가 우주 섹터로 넘어가서, 자, 이 우주 섹터에는 어떤 가능성들이 있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RS 오토메이션 어떤 종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7,190원의 주가를 기록했고요. 그날 하루 7.04% 상승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따 뉴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현재 기준 시가총액은 1,599억 원, 발행된 주식수는 93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자, 52주 최고가가 24,500원이었고요. 52주 최저가가 8,910원이었습니다. 자, 이걸로 봤을 때 17,190원의 가격은 52주 최저가 그리고 52주 최고가 그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하이젠 R&M의 상승폭과는 조금 아쉬운 상승이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위치는 따라오고 있는 한 2, 3등주 정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걸 흐름으로 봤을 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요 주주 구성을 보면 오른쪽 사진으로 나와 있는 이분이 강덕현 현재 대표이사이시고요. 27.65%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주원 이분은 강덕현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십니다. 이분이 0.43%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행된 주식수가 930만 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통되는 주식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요 사업 부문을 보면 로봇 모션 제어와 에너지 제어 두 가지 큰 축으로 사업이 나뉘어져 있는데, 자, 로봇 모션 제어기는 대표적으로 서버 드라이브 그리고 서버 모터,
그리고 고정밀 엔코더 등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에너지 제어 쪽으로는 이제 PCS, UPS 그리고 뭐 인버터라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중국에 각각 해외 법인을 두고 있고요. 우리나라 인버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RS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여 곳의 해외 대리점을 통해서 해외 시장 개척 및 매출을 확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현재 해외 매출이 약 한 30에서 40% 정도 수출 매출이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두 가지 축으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이 로봇 제어기와 에너지 제어 장치 쪽으로 나오는데, 로봇 모션 제어기 쪽으로 60%가 넘는 많은 매출 비중이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에너지 제어 장치 쪽으로 약 한 40%가 못 되는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봇 모션 제어기 제품이 65% 정도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외 매출처 R사 쪽으로 23%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Y사 쪽으로 9%의 많은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개만 해도 지금 30%가 넘죠. R사가 어디냐? 미국의 로크웰이라고 하는 로봇 기업이고요. 그리고 Y사는 야스카와 전기라고 하는 일본 회사로 주요 매출이 해외 매출로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주 상황인데요. 2024년 3분기 기준으로 현재 수주 잔고가 185억이 수주 잔고로 남아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아직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대략 어느 정도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수주 잔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재무제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부터 2023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보시면, 지금 매출액이 1000억 원대를 넘어가다가 2023년에 갑자기 797억으로 매출이 확 꺾였어요. 그리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로 이렇게 적자 전환한 모습인데, 2024년 매출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그렇게 증가한 모습도 아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계속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아까 수주 잔고가 185억이었죠. 그래서 대략 4분기도 이것과 비슷한 정도의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수주 잔고의 납기 기간이요, 2025년 1월로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1월, 2월에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 매출 반영은 이미 다 이제 반영이 4분기에 되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4분기도 700억 원대 매출이 대략 나올 것 같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수요 시장이 좀 안 좋았다라는 걸 예를 많이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삼성전자도 공장을 확대를 해야 산업용 로봇을 많이 공급을 하고 인프라 확대를 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직격탄을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부채 비율, 유보율면을 봤을 때도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은 조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유보율은 떨어졌습니다. 매출 실적이 아무래도 안 나오다 보니까 유보율이 떨어지는 부분이고, 부채 비율이 조금 늘었다라는 거는 차입 비중이 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올해 1, 2, 3분기로 넘어오면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봤을 때 걱정할 수준은 아니에요. 걱정할 수준은 아닌데, 이 수치상으로 분석을 해볼 때는 지금까지는 부채 비율은 올라가서 차입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현금 비중은 줄고,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보율도 떨어지는 걸 봤을 때 계속 쌓이고 있는 영업이익은 줄어드는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지는 않지만 우리가 뭐 이 회사의 근간을 흔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넘어가고, 올해 잘하면 되죠. 올해 얼마나 잘하는지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모션 제어를 다루는 회사인데요. 도대체 모션 제어가 어떤 것인가? 모션이라는 거는 동작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제어는 말 그대로 컨트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션 컨트롤러라고도 얘기를 하죠. 동작을 제어한다. 누구의 동작을 제어하겠습니까? 정밀 로봇의 동작들을 제어하는데, 그 중에서도 위치 정보, 속도 정보를 파악을 해서 제어하는 그런 장치가 모션 제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의 구동 과정을 보시면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산업용 로봇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보시면 감속기도 들어가고요. 하이젠 RNM을 통해서 공부했었던 서버 모터도 들어가고, 감속기도 우리가 많이 알아봤죠. 이런 이제 제품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이제 굵직하게 큰 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제어부가 있고 구동부, 구조부가 이렇게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동부는 이 기계가 구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우리가 모듈을 공부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서버 모터가 들어가고 감속기도 들어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제어부를 보면 우리가 모션 제어를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모션 제어기가 이 제어부 쪽에 활용이 되고요. 서버 드라이브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그래서 이제 RS 오토메이션이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이 제어부에 속한 모션 제어기와 서버 드라이브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로봇 안에 이런 세부적인 부품들이 들어간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감속기가 여기 들어가고 서버 모터가 여기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
옵티컬 엔코더라고 해서 엔코더라는 제품이 이제 들어갑니다. 엔코더가 어떤 건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제품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엔코더입니다. 엔코더는 이 모터의 회전 속도, 방향 등을 감지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코더를 들으면 일단은 무언가를 측정하는 센서인데 뭘 측정하냐라고 보면 자, 이 모터가 어느 정도 속도로 회전하고 있는지를 이제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로봇이 어느 위치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이 방향에 대해서 측정하는 센서가 엔코더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서버 드라이브인데요. 서버 드라이브는 모터의 속도, 위치, 토크, 자, 이러한 것들을 제어해 줄 수 있는, 자, 우리 몸으로 따지면 이제 근육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컨트롤러인데, 컨트롤러는 말 그대로 이제 컨트롤을 하는 역할이겠죠. 그래서 우리 몸으로 따지면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서 이 제품들이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RS 오토메이션 이제 홈페이지인데요. 제품 안내를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안내 들어가면요. 여기 큰 축으로 로봇 모션 제어, 에너지 제어 이렇게 두 가지 축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 로보틱스 영역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 모션 제어, 에너지 제어 쪽에 소개하는 제품들은 말 그대로 제품이에요. RS 오토메이션이 원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되고, 로보틱스 영역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나온 제품들은 이제 상품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영역이 이제 로보틱스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로보틱스 가이드, 멀티 캐리어, 그리고 뭐 스카라 로봇 이런 제품들을 이제 상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할 수 있고요. 로봇 모션 제어 쪽으로 좀 들어가시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PLC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컨트롤러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모션 컨트롤러에 대한 제품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분산형 입출력 단자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드라이브, 우리가 방금 알아봤었던 서버 드라이브가 이런 제품들입니다. 에너지 제어 쪽은 간단히 한번 보면요. 두 개가 있어요. UPS가 있고 인버터가 있는데, UPS는 전원 비상 공급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뭐 보안이나 병원 이런 데서 갑자기 전기가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런 셧다운을 대비해서 비상 전원 공급 장치로 활용이 되는 게 UPS인데, 보시다시피 이런 장비들이 다 UPS의 제품들이다라고 알 수 있고요. 인버터는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연료전지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직류전기로 태양광 에너지가 생산이 되면 이 직류를 우리가 사용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류전기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게 발음이 어렵나요? 직류, 교류. 네. 바꿔주는 게 바로 인버터입니다. 반대도 있겠죠?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게 제가 알기로 컨버터라고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인버터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장비, 인버터 장비, 요 정도 한번 공부하고, 에너지 사업부는 큰 우리가 중점을 둘 수 있는 로봇 관련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로봇 제품들을 만드는데 RS 오토메이션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딱 이해해야 되는 건 로봇 모션 제어다. 자, 이쪽에서 65%의 매출이 나오고, 많은 해외 매출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로크웰과 야스카와 전기 쪽으로 들어간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엔코더나 서버 드라이브를 이해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기본 축이 잡히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뉴스를 보면서 RS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알아보고요. 자,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뉴스는 작년 12월 4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RS 오토메이션 대기업 설비 투자 후광 효과가 아직이다. 이거는 아까 실적에서 봤죠. 우리가 아까 재무제표를 봤을 때도요. 2024년 실적이 처참했죠. 자, 그 이유가 됐었던 게 내수 침체가 이제 직격탄을 맞은 시점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삼성전자를 대표로 하는 그런 반도체 기업들이 설비 투자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회사의 근간에 대한 이제 히스토리를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1995년 삼성전자에서 조직화된 자동화 팀이다라고 소개를 하고요. 삼성전자와 미국의 로크웰, 아까 말씀드렸죠.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삼성전자가 2002년 무렵에 합작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 이름하여 로크웰 삼성 오토메이션. 로크웰 삼성 오토메이션. 자, 이게 뭐죠? RS 오토메이션이죠.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의 이름부터가 이미 로크웰과 삼성을 겨냥하고 있는, 자, 얘네는 일단 전신이 삼성전자에서 시작이 됐고 로크웰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회사를 통해서 많이 매출이 나오고 있었고요. 지금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 히스토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연구소장을 거쳤고, 자, 로크웰 삼성 오토메이션 이 회사의 전무를 지냈던
있었던 강덕현 대표, 지금 현재 대표이사죠. 이분이 2010년 RS 오토메이션으로 분사한 회사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회사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자, 이 두 회사와 지금까지 끈끈한 파트너십을 이어가는 배경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좀 힘들었던 것에 비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제 트럼프가 연임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4년 동안 임기 이후의 2년의 레임덕을 예상을 한다라고 하면 앞에 남아있는 2년 초기 이 임기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본인의 업적을 쏟아부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단기간 내에 이러한 인프라 투자가 지금도 이미 스타게이트 등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가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어서 이러한 인프라 산업 그리고 산업 자동화 여기에 들어가는 RS 오토메이션도 해외 매출이 지금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RS 오토메이션의 내부적으로 보면 기존에 좀 포커스를 가져가지 않았던 이 푸드 앤 비버리지 F&B 사업 쪽으로도 모션 제어기를 확대 적용을 하는 게 사업 지금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 도미노 피자와 손을 잡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와 에너지 관리 자동화 추진을 하고 있고, 뉴로메카와 최근에 MOU 체결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용 협동 로봇 시장 쪽으로도 진출을 하겠다라는 내용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뉴로메카 관련된 뉴스가 작년 8월 20일에 나왔던 거죠. 뉴로메카와 로봇 사업 MOU를 맺었다. 자, 그 내용은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고속 협동 로봇 전용 다축 드라이브와 이중화 센서 보드 등의 공동 개발을 이 두 회사가 협력하기로 했다라는 이 MOU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했었던 그런 산업군 외에 이런 협동 로봇이나 푸드 앤 비버리지 쪽으로도 모션 제어기 관련 제품들이 납품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로 알려진 제품이 SMC라고 하는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 이 신제품을 준비할 예정인데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RS 오토메이션이 이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여기에 좀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좀 나오고요. 그걸 근거로 둘 수 있는 내용들도 여기 나옵니다. 지난 2022년 로크웰 오토메이션과 5년간 630억 원의 SMC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지금 계속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이버 보안 기능이 장착이 된 차세대 제품을 2027년 출시를 목표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모멘텀을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4축 서버 드라이브인데, 서버 드라이브는 아까 우리가 근육 역할을 하는 그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4축이다라는 얘기는 4개의 모터를 1개의 드라이브로 구동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1, 2년 안에 삼성전자와 테스트를 거쳐서 공급이 시작이 되면 다른 고객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거 회사 관계자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어떤 구체적인 실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1, 2년 안에 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이 4축 서버 드라이브 관련된 매출 실적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많은 주가 밸류가 업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라고 하는 이 SMC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이 SMC가 뭔지 한번 간단히 보면 당사에서 개발해서 전량 미국 로크웰 쪽으로 공급이 되는 드라이브 제품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의 역할을 보면 일단 과도 토크라고 나옵니다. 갑작스러운 전기 입력을 통해 모터가 급기동을 하는 것으로 제품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기동으로 설비 구동부에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로 급기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계적 마모를 최소화시키고 부드러운 기동이 가능하게 하는, 자, 이러한 제품이 바로 SMC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RS 오토메이션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이 제품에 대한 앞으로의 추가 매출도 우리가 계속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뉴스는 최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뉴스고요. 우리가 아이언돔 관련해서 엮이는 이유가 바로 이 뉴스 때문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성능평가 통과했다라는 뉴스가 작년 7월 24일에 나왔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성능평가 통과였는데, 자, 이게 최근 들어와서, 이게 어제 뉴스죠? 2025년 2월 7일 뉴스인데, 아까는 성능 통과였는데 지금은 특허 출원이라고 진행이 훨씬 더 진척이 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뉴스가 발표가 됐을 때 주가가 굉장히 크게 반응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주가가 반응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RS 오토메이션의 차트 흐름인데, 성능 테스트 했다라고 했던 뉴스가 2024년 7월 24일에 나왔었던 뉴스입니다. 지금 굉장히 큰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긴 했지만 큰 상승이 있었던, 그리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있었던 이 날짜 확인을 해보시면 7월 24일입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뉴스를 살펴봤던 게
특허를 출원했다라고 우리가 소개했던 날짜가 어제였습니다. 2월 7일. 2월 7일의 차트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2월 7일은 뭐 어제이기 때문에 어제 이미 상승을 했다라는 거 우리가 영상 시작 전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어제 7.04% 상승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뉴스가 과거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많이 부각을 받는 뉴스인데, 자, 세부 뉴스를 보면요. 자, 이 제품이 어떤 기능을 제공을 하는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RS 오토메이션이 계속 기술 개발을 했었던 정전 용량식 엔코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엔코더는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개하는 게 센서구나. 근데 이 센서는 이 로봇의 위치와 이 속도를 측정을 하는 그런 센서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군사 목적으로 이게 좀 많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전 용량식 엔코더는 이스라엘군 방공 시스템인, 여러분들 아이언돔 많이 들어보셨죠? 뭐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가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을 이렇게 쏘면 이스라엘에 이렇게 마치 돔 형태의 어떤 방공 시스템이 이 미사일들을 추적해서 요격할 수 있는, 추적을 하기 때문에 센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언돔에 이 엔코더, 이 센서가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동이나 전파 방해, 전자 방해, 무선 주파수 장애, 이런 영향을 받으면 이 센서가 정확한 미사일의 위치를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해나 이러한 장애들을 영향을 받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이런 유도 미사일, 군사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는 필수 부품이다. 특별히 방위 산업 쪽에서. 자, 이러한 독특한 영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이 주가가 이것을 통해서 많이 좀 적용을 받았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전 용량식 엔코더는 일반 엔코더와 비교해 크기는 20-30% 작고 전기 사용량은 10% 줄어드는 수준이다. 자, 이러한 이유로 미래 첨단 산업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종합을 해볼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RS 오토메이션을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포커스를 둬야 될까요? 당연히 로봇이겠죠. 로봇인데 이 로봇에도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감속기가 있었고요. 감속기를 모듈화 시켜놓은 게 액추에이터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서버 모터, 하이젠 RNM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핵심 부품이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센서가 있겠죠. 센서는 뭐 카메라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라이다 센서도 있을 거고,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들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퓨런티어라든지 SOS랩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알아보는 이제 모션 제어 쪽인데, 그래서 RS 오토메이션은 이 모션 제어기 쪽을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고 당연히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RS 오토메이션 투자를 할 때 모션 제어기 쪽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션 제어기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모션 제어기 안에 모션 제어 칩이 들어가요. 이 모션 제어 칩은 아지넥스텍이라고 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엔코더라고 하는 센서를 받습니다. 자, 이거를 RS 오토메이션이 핵심적으로 가져간다라고 봤는데, 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정전 용량식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러한 방식의 엔코더가 지금 방산 시장 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이게 뭐 22비트다라고 하는 광학 센서인데, 자, 이러한 수치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미국 시장 점유율 1위라고 했었던 SMC. 자, 이게 뭐였습니까? 스마트 모터 컨트롤러죠. 컨트롤러의 일종인 이 SMC가 미국 시장 점유율 1위고, 가장 많은 비중이 23% 정도가 로크웰 미국 회사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9% 정도가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 기업 야스카와 전기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S 오토메이션을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일단은 제품군으로 봤을 땐 엔코더와 SMC,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서버 드라이브.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이 제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전 용량식이 어떤 용어인지는 모르더라도 엔코더가 어떤 기능이고 SMC는 컨트롤러인데 지금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서버 드라이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근육 역할을 해서 힘이나 토크, 속도들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컨트롤러는 두뇌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거를 정리를 할 때 이쪽으로 응용될 수 있는 산업군의 RS 오토메이션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시장은 삼성을 중심으로 산업 시장이 자동화로 확대를 되면 관련 부품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 쪽으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로크웰 쪽으로 주요 매출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 이 RS 오토메이션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되는 큰 축이다라는 걸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간단히 분석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영상을 준비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이 하필이면 시스템 점검이어서 제가 키움증권
건 차트를 못 띄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 네이버 증권으로 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RS 오토메이션이 바닥 기준으로 보시면 작년 12월 10일에 8,900원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대부분의 로봇 관련주들이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래도 양호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였던 건 아까 그 정전 용량식 엔코더 그거 관련해서 7%의 상승을 최근에 가져갔었고, 지금 보시면 대부분들의 이평선들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21선, 이게 21선인데 21선을 강하게 지지하고 깨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로봇 섹터가 구조적으로 흔들리지 않죠. 계속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이슈들은 각종 종목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21선을 이탈하는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어떠한 개별 악재가 아닌 이상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매수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부담스러운 위치이긴 해요. 이렇게 봤을 때는. 하지만 먼 시점으로 바라봤을 땐 지금 이제 시작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24년 구간이에요.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하락의 흐름들을 가져갔었던 시점은 2024년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실적을 봤었죠. 전방 수요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시점에 이런 흐름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지금 침체가 시작되었었던 이 시점부터는 전방 수요 시장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을 다 때려 맞은 시점이었고, 지금부터가 저는 진짜다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그런 전반적인 로봇 섹터의 흐름을 가져갔을 뿐이지 RS 오토메이션이 개별적인 회사의 성장 모멘텀을 잃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전방 수요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회복이 되고 있고, 미국이 엄청난 지금 리쇼어링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죠.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자국 내 투자 유치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공장들이 생기고 인프라가 조성이 될 겁니다. 많은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몰리고 거기에는 로크웰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 거점을 두고 있는 공장들의 많은 자동화 시스템들이 필요하고, 자동화 시스템이 필요하면 거기에 RS 오토메이션의 SMC 등의 제품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분위기에서 로봇 섹터는 이제 시작이다. 다만 RS 오토메이션이 대장주의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 그냥 대장주를 따라가는 흐름을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일 뿐이지 지금 주가의 위치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시점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까지는 수급이 3등주 흐름을 좀 가져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여유를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장주는 그러면 누구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휴머노이드 관련주, 협동 로봇 관련주로 강력하게 묶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일단은 대장주 흐름을 가져가는 건 분명하고요. 그 중심에 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관련주로 엮이는 SPG가 그것과 동반한 강한 상승을 가져갔었고, 레인보우와 하이젠 RNM 그리고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이 세게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지 못했었던 2, 3등주가 그 흐름을 조금 추격해서 따라가는 정도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2, 3등주의 대표적인 모습이 해성 에어로보틱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아지넥스텍 이런 종목들에서 나오고 있는데, 뭐 이렌시스도 상대적으로 감속기 관련주로는 흐름이 좀 약한 편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RS 오토메이션 투자하실 때는 지금까지는 얘가 3등주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속도에 있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차이는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성장 가능성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작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들의 매수 추천, 매도 추천 목적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선택하셔서 오늘 영상은 그러한 투자의 참고 영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한번 눌러주시고, 이미 눌러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주식이 쉽게 되실 수 있도록 텐선비 나미택이 늘 열심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우주 섹터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성장 가능성 있고 앞으로 좀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국내 우주 관련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우주 관련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